선생님, 외국인들의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외국인들이라고 하게 되면 크게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최근에 중국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미국에서도 오시고, 또 정말 외국인.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 가서 사시는 분들, 이민 가시거나 영주권 가지고 가시거나 이런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외국인들, 진짜 외국인. 자, 이분들 국내에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습니까? 외국인 등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연금 가입을 하실 수가 있죠. 누구든지 국내에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뭐 왔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죠. 그냥 어디에 거주한다라는 신고가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 오시는 분은 안 되지만 한국에 뭔가 체류할 목적으로 그렇죠. 오시는 분들은 거소증을 발급받으시고요. 그렇죠.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시면서 주민번호 열세 자리가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소 등록까지 하면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거소 등록이 되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은 누구나 다 가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대한민국 국민을 챙겨야지 왜 외국인 챙겨주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잠깐 있다 가는 건데 안 그래도 기금 고갈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가입시켜주냐. 이런 불만들이 좀 있거든요. 이건 왜 되는 겁니까? 상호주의라고 해야겠죠. 미국이라는 나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인을 거소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왔겠죠. 그러면 미국 법에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있을 때 거기 나라 국민연금법을 적용을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미국인도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 상호주의라는 말씀 딱 들으니까 바로 이해해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국민연금 가입을 시켜주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갔을 때도 그 나라의 국민연금을 가입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 상호 협정이 안 돼 있는 나라들은 안 되겠네요. 보통 이제 그 뭐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뭐 사회보장 협정을 많이 체결하죠. 지금 사회보장 협정 체결을 해서 가입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급여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협정에 의해서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류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가입을 하고 나중에 이제 공급 기한도 가능하니까 공급을 갔을 때 낸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이런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이제 또 상응성. 상응성? 상응성이 방금 말씀드린 상호주의하고 비슷한 거죠. 그 나라 법이 우리나라 국민을 어떻게 대하느냐, 연금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상응성. 저쪽에서 가입은 시키지만 나중에 귀국했는데 돈을 안 준다. 마찬가지 그 나라 국민이 여기서 가입을 시키고 우리 또 갈 때 돈을 안 주는. 이런 걸 상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왜 외국인들 가입시켜주고 혜택을 주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도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갔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대로 대접받기 위해서 서로 협정을 체결하고 그래서 협정이 체결된 나라의 국민들은 그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오면 대우해주는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라 가면 대우해주는 일상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왜 외국인 해주냐.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을 안 해주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도 결국은 해외 나갔을 때 문전박대를 당하는 거고. 그렇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료가 40%입니다. 40%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100만 원의 소득이 있다 그러면 40만 원을 연금보험료 띄는 겁니다. 우리나라 9%하고 비교가 될 수 없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가서 일하면 40%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40%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보장 협정을 맺은 거죠.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 가지고서 이중 가입을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중국에 가서 일을 보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국 사회보험료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연간 절감되는 액수가 한 3,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기업들, 해외로 이제 주재원을 파견하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을 국민연금 가입시켜주고 뭐 건강보험 가입시켜주고 이거를 편협된 시선으로만 볼 건 아닌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도 소득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내고 있는데, 자, 그럼 이분들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결국은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가입기간이 10년 이냐 아니냐 갖고서 연금 일시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상응성, 체류 자격, 그다음 사회보장 협정 이 세 가지 조건에 맞았을 경우에는 본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10년이 안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시금 대상이 되면 일시금을 주는 거고요. 근데 10년이 넘었다면 연금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일시금이 아니고 나중에 연금 받겠다면 연금으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해서 연금 불입하고 갔다. 그럼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그런 전화 받았어요. 나는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내 배우자가 외국인이다.
예. 나는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예, 내 배우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 자체가 없다. 예, 예.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 받다가 네. 해외에 계신 분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해외에서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내 배우자는 다른 나라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네. 예. 자, 내가 사망했어요. 근데 국민연금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유족연금을 지급하려고 봤더니 배우자는 아메리칸이야. 예. 지급됩니까? 당연히 지급이 돼요. 아, 된다고요? 예. 배우자가 외국인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면 25세 그렇죠.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도 지급됩니다. 자녀에게 지급. Oh my god, what happened? Oh, very good. 여러분,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관계없이 국민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시는 경우에 유족의 자격이 되신다면 받던 연금액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그분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유족연금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드린다고 하네요. 네. 그럼 유족연금 받으시면 사실 배우자가 받으시면 그 배우자가 평생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 thank you, very good. 제가 국민연금 방송을 많이 했고 예. 또 많이 찾아도 봤지만 네. 이렇게 외국인이라든가 우리 교포분들을 위한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아, 그래요? 이런 정보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오늘 우리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정보 주셨거든요. 아마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교포들께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전 세계에 계시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에 관심이 있거나 또 언젠가는 귀국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플러스 82135 국민연금 공단 수시로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본인에 대한 국민연금 정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플러스 8218003624 아시겠죠? 네,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전 세계 어디서 전화 주시나 한국말만 통한다면 아니 한국말이 안 통하시는 분들은 저희 센터에 영어 잘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네, 영어 직원을 통해서라도 네, 아니면 팝하고 통역 서비스를 통해서라도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에 대한 연금 이야기해 주신 송민복 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